영양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고요. 탄수화물 많이 포도당이 되거든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동완의 경청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의 경청 투어. 저는 오늘 한평 자연생태공원에 와 있습니다. 한평 하면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 자연을 축제로 한 친환경 축제가 유명한 곳입니다. 참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한평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인데요. 또 한평 하니까 한우가 생각나네요. 한우와 같은 많은 자연 친환경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 사실 우리들이 이 먹거리 생각하니까 학교 교육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그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이 굉장히 소중한데요. 오늘 그래서 급식에 관해서 영양교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완의 경청 투어. 오늘은 학교 현직에서 영양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양교사 박이진입니다. 네, 벌써 본인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양 선생님이신데 또 교육학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언제 하셨습니까? 네, 많은 지식적으로 또 이런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학교에서 급식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 아침 급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굳이 그 아침 급식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장기 지금 학령기 아동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 부대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 포도당만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학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아침을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소리들도 들려오던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점이 실제적으로 어려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침 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침 급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 개념이 생겨난 건데요. 사실 식사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히 제가 이제 전남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까지도 못 챙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침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급식실에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리사님, 조리시무사님들. 근데 지금 노동 강도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급식실에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침 급식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지금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반대를 하셔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점심 한 끼만 급식을 하는 경우에도 급식실 노동 강도가 지금 높아서 이분들이 그 산재 발생 위험률도 높고 실제적으로 학교 급식 업무를 급식 한 끼만 해도 저희 퇴근 시간이 돼야 거의 5시가 다 돼야 업무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 급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출근 시간도 훨씬 앞으로 당겨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 보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삼식을 하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밥솥이나 국솥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한 끼 위주의 식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있는 조리 시설을 가지고는 아침 급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요, 참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비롯한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그 인식 개선이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경청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큰 부분이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 부분과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교 급식을 우리가 점심 급식 같은 이런 급식의 체계로 운영하기보다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 단계에서는 뭐 대체식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 우리 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급식실에 시설 투자, 인력 투자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인력, 또 시설? 이런 네, 부분을?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크게 지금 난관에 부딪히는 게 현재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아침 급식을 운영할 수도 없고 방학 중 급식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도 못 네,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그 학교 나오는 수업일에 점심 시간에 한정해 있기 때문에 법이 네, 시행령에.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일단 아침 급식이나 방학 중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네. 또 부모님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모든 급식이 학교에서 진행되면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아침 급식이라는 그 개념 이전에 아침 식사, 우리가 세 끼 식사를 하잖아요. 삼식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 식사 중에 한 끼인 아침 급식은 아침, 저녁은 저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정에서 안 되니까 지금 학교까지 이게 끌어온 건데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이나 뭐 시설면, 인력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전남교육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를 활성화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학교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그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 급식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마을학교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먹고 또 어른들께 식사 예절도 배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급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어떤 안전과 건강, 네. 또 이제 학력의 상관관계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아까 뭐 포도당 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 박사님다운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밥을 3번 먹는 거는 꼭 이유가 있어요. 네. 꼭 그렇게 먹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줘야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 식품으로 인한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이 영양소가 몸속에서 대사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중에 그 포도당만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근데 우리 그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영양소는 오로지 포도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취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그 멈춰 있어요. 내 몸이 멈춰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좀 이렇게 멍하죠. 멍하니까 좀 찬물도 마시고 막 샤워도 하고 우리가 밥도 먹고 막 이런 게 그 잠자고 있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이 그게 이제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우리 그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1교시부터 막 아침부터 학교 오자마자 바로 책 읽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계속 10분씩 쉬어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침 식사는 저희가 하루에 먹어야 할 그 영양 권장량이 있거든요. 그 열량의 3분의 1을 아침에 먹고 3분의 1을 점심에 먹고 또 3분의 1을 저녁에 먹어야 이게 건강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네.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한 번 더 또 네. 꼭 학교에서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학교 또 급식 종사자분들 네. 또 우리 급식을 대하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양교사로 지금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게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이 정말 그 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학교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급식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편식이 심해가지고 먹지 않는 음식들도 저희가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학기가 가면 우리 아이들이 편식이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조리 종사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교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 같은 마음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학교 급식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영양 선생님 만나서 급식의 여러 가지 필요성, 특히 아침 급식의 중요성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김동완의 경청 투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